투부 형님들 반갑습니다. 숲집 형님들 반갑습니다. 역시 1번 그 배구 두 개는 좋아 보이는데 2.7배라서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짝지를 맞는 거를 이제 1.4대나 1.5대를 왜냐면 저거 꼭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뽀로로로 핑님 2.7배를 추천 주기는 그래 두 감사합니다. 조합을 가는데 그죠? 그래서 저걸 했는데 역시 우리 메시 각각 형님이 프리킥 해가지고 잘 넣어줬고 이상하고 잠이 안 와.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딱 우승의 기운 LG 세이커스 오늘 딱 기운으로 또 한번 주간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10일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11일이가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빠르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치 신경 쓰지 마세요. 알아서 다 해줄 겁니다. 언제부터 우치 신경 썼노? 우치하면 우치하는 기지. 됐자. 우치. 우치. 우치는 라쿠텐 투수 이름이 우치고 웃어라 한 번은 웃어라 한 번만 한 번 웃어라. 라쿠텐 투수가 우치고 그리고 1년은 한다. 그 도움구장이든 바깥구장이든 그럼 그거 위주로 가면 된다 이가. 알겠지? 반응을 해라. 반응을 안 먹을 거가. 자 1년 떼어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설명은 항상 길 수는 없어. 그냥 이제 들어오기만 하면 돼. 솔직히 말해서 뭐 설명이 틀리고 이런 거 없다 이거. 그냥 간단하다 이거. 자 한번 떠들어 보자. 자 오늘 이 투수들 나오거든요. 한번 봐주시고요. 이건 좀 이제 꺼지고 요 투수 나오거든. 한번 가볼게요. 자 요미하고 쉐이브다. 오늘 금요일이다. 팀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카우시가 나오고 이제 세이브는 다카시가 나오는데 세이브는 아시다시피 특징이 좀 있었죠. 계속 이겨도 저득점이고 거의 뭐 그런 경기를 지금 6경기 7경기째 하는데 거의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제 또 그렇게 이겼어요. 질 때도 그렇게 치고. 근데 요거가 더 심각하지 않나 싶어요. 왜? 요코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작년 우승팀인데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지금 뭐 요미우리도 솔직히 그리핀하고 그 야마사키 이오리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신뢰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일 문제인 게 이제 타격점인 부분에서 문제가 정말 많고 세이브는 보통 이런 경기들을 하면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지거나 비기거나 이기는 게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특히 일본 야구기 때문에. 그리고 무승부 리미트도 걸려있는 그런 리그이기 때문에 당연히 쉽지 않은 결과죠. 그래서 세이브를 밀어붙인 거고 다만 그렇다고 제가 오반한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단 말이지. 그게 문제가 되면은 세이브는 일단 많이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도 아무리 일본 야구고 뭐 세이브의 멤버들이 그렇긴 하다곤 하지만 그것도 이제 도박 스캔들도 터지긴 했죠. 근데 어제 또 이제 하세카가 어제까지는 또 뛰었거든요. 그런 거니까 저는 실력적으로 그냥 바라보고 싶어요. 근데 뭐 그 선수들이 엄청 공격적이거나 그렇지는 않긴 하죠. 여기도 이제 성추문 사캔들이나 도박 스캔들 받은 게 요미우리잖아요. 그래서 도박 더비인데 저는 그래도 이런 계속 저런 찜찜한 부분 가지고 가고 우리가 주플란 티어도 깨고 하긴 했지만 계속 가기는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은 5.5 경기를 잡아놨는데 어제 경기 어떻게 됐습니까? 요미우리 경기. 또 저득점이 났죠. 그리고 계속 저런 점수 1, 2, 3, 1, 2, 3에 요런 페이스대로 가다 보니까 5할 승률 채하고 있는 이 요미라는 강팀이 그리고 그리핀 나온다고 꼭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오리가 나온다고 해서 그 경기를 이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배당이 좋은데 기세는 솔직히 세이브가 좋습니다. 세이브가 좋고 그리고 또 따져보면은 원정 경기 승률도 엄청 뛰어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도박 스캔들 영향을 요미면은 또 신경을 안 쓰는데 세이브면 조금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격적인 것보다는 이제 수비하고 하세카하고 토노사키 이런 선수들은 그래도 필요한 선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미를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NS 찐우님 추천 당연히 감사합니다. 세이브를 보든 요미를 보든 과하게 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미 승에다가 저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야쿠르트하고 오릭스입니다. 야쿠르트는 투수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안 합니다. 그리고 오가가 그나마 10년 동안 데뷔 이래로 가장
꾸준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야구르트 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피노자 같은 경우는 1선발, 2선발 역할에 이제 모토도 없고 오카도 없고 사키도 없잖아요. 그죠? 야마 그 삼형제가 아예 없잖아요. 모토도 없고 뭐고 야마 오카도 없고 그다음에 야마시타도 없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딱히 변별력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오리스 경기가 뭐 제가 가서 되기는 된 건 있지만 상당히 근데 애매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긴 RKDXODNR님 합니다. 추천 근데 감사합니다. 이기는 경기는 그 타격도 발생이 되고 투수도 발생되는 이게 두 개 다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은 오리스가 좋아요. 왜냐하면 히로는 투수가 발견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야쿠르트 같은 경우 이제 좋아진 거는 타격점에 대해서는 일주일 내내 돌았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팀이죠. 왜? 야구가 이렇게까지 못하진 않았잖아요. 왜? 타격은 됐었던 부분이란 말이야. 그죠? 그래갖고 타격 싸움을 하든지 뭐 투수 좀 뻗대주면 솔직히 말해서 잘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그래 된 거고 어제란다. 콩보스님 추천 근데 감사합니다. 어쨌든 승리는 우리가 못 가요. 뭐 형님들이 램파트 얘기했을 때도 그랬지만은 결국 라쿠텐 역배도 두 번 다 떨고 그 라쿠텐한테 많이 줘서도 마인을 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저득점을 해서도 마인을 줬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오릭스를 찍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오릭스를 12개 팀 중에서 안 간다고 했고 좀 어렵다고 했어요. 솔직히. 그리고 여러분도 선호 안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결과는 계속 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 경기들이 그냥 다득점이고 약간 퍼부어서 승리하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이 6.5를 잡아놨거든요. 야쿠르트도 지금 타격이 올라왔잖아. 그리고 일단 두 투수 모두 다 경쟁력이 크게 있거나 공략을 못하거나 뭐 에스피노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야마 그 상황들이 뭐 빠져 있거나 안 되는 상황이면 1선발로 올라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리스 승에다가 다득점 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고 이거 역시도 굳이 강하게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구장적인 얘기를 하면 메이지 진구 구장하고 이제 고시엔 구장 이런 구장들은 아무래도 엄청 옛날에 짓다 보니까 좀 펜스가 짧죠. 그런 부분들도 지금 오리스가 동시다발적으로 다 터져가지고 이렇게 1야에서 6점이면 한 8.9점이라도 봐도 되는 거잖아. 근데 약간 컵스처럼 지금 하는 게 이제 컵스처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수가 조금 잘 되면 그냥 뭐 진리가 쉽지는 않겠죠. 왜? 일본 야구는 더더욱이는 그래 버리면 승리 가능성이 딴 리그보다 높으니까. 그래서 오리스 보는데 이래 해도 손은 잘 안 가는 거는 뭐 이해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는데도 가는데 어렵. 근데 가기는 갔어 주말에 1시 경기, 2시 경기. 지난주 일요일에 1야 다 맞고 그러긴 했었잖아. 구경하고 J리그, K리그 하고 오랜만에 가가지고 됐죠. 그다음 요코하고 지바, 요코 또 저배당 받아놨는데 어제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는 한신 마인하고 요코 마인을 갔었단 말이야. 그래서 한신은 꾸역꾸역해서 2대0을 했고 그럼 4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좀 나름 강조를 한 것 같은데 이 타격점을 알 수가 없어요. 멤버가 저는 크게 칠 수 있는 애들이 정말 많다고 보여지는데 이거 안 나온다는 일단 1.45에 대한 메리트는 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일단 기준이 6.5란 말이죠. 요거 일단은 지바만 보더라도 오바 볼 수 있지 않을까요? K라는 투수는 데뷔한 여기 온 지가 한참 됐기 때문에 이런 타격을 보고 가기에는 좀 많이 아쉽다. 투수 보고 가기엔 좀 아쉽다고 봐요. 그래도 타격점은 어느 정도의 기반이 돼야 우리는 갈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이제 욕구식 야구야. 초반에 공략을 많이 하고 장타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거든. 그래서 일단은 뭐 나올 듯 안 나오고 나올 듯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요코가 지금 지바 같이 경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지바는 발생됐는데 이제 투수가 안 좋단 말이지 그만큼 점수를. 근데 그 투수가 안 좋은 걸 감안을 해도 근데 그 투수들이 기본적으로 자질이 안 좋은 투수들이 아니고 그냥 좋은데 안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 두 팀을 봤을 때
오히려 지금 반대인 경우거든요. 요코가 약간 치바 같은 느낌이고 치바가 요코 같은 느낌이라서 5.5년 6.5 주냐도 엄청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승패가 더 명확한 거는 없는 것 같고 저득점이 좀 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반등을 보여주는 건 치바가 반등을 한다 해서 반등을 보여준 적은 있기는 해. 근데 또 따지고 보면은 18일, 19일 경기들을 보면은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그 타선 오더 자체들에 신인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포텐이 터진다든지 아니면 2할 7푼밖에 못 한다든지 평균적으로 그거 맞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중간중간에 한 경기 몇 경기씩은 꼭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건 멤버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들이야. 요코는 있는데 좀 덜 발현이 되고 잘 모르겠다는 거잖아. 그리고 그거 발생이 돼야 요코의 야구란 말이지. 맞죠? 그리고 최근에 또 보면은 일주일 전에 요코랑 치바가 붙었어요. 근데 그냥 요코가 빨리 경기 끝난 경기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승패는 이거는 일반승 1.45 갈 거면 아무리 오늘 뭐 경기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만승까지 가야 되고 그거보다는 저는 저득점이 더 확실히 낫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알겠죠? 지바 이 이시카는 뭐 털복숭이 이시카든 소뱅산 이시카든 교류전에 크게 나쁜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높게 평가하기도 그렇지만 낮게 평가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뭐 거부감 많이 들고 그런 투수들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 갈 거면 마인 기반으로 하려면은 가는 거고 아니면은 1.4 때는 1.5 때 다른 거 있거나 아니면 배당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차라리 요미우리를 가든지 그러는 게 전 낫지 않을까. 요미우리는 이제 1.6 정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 주니치하고 니오넴 이토 나오고 오노 나오는데 이걸 투수존으로 보고 있나 보네요. 아니면 4.5를 준 거는 주니치가 0점이나 1점밖에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실제로 이토도 뭐 물부만 안 갔다 뿐이지 맞죠? 뭐 전혀 문제가 없죠. 7이닝 나오고 얘 붙는 투수들이 이제 모이넬로라든지 이런 투수들하고 붙잖아, 그지? 그러면 항상 그 기대치가 엄청 높잖아. 그리고 기대치만큼 해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오노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보다는 좋은 형성으로 가고 있지만은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고 일단 공에 그 좀 뭐라고 해야 되냐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뭐라고 해야 되냐 묵직함이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니치는 이제 타격이 됐을 때도 다 미치는 못한다는 거죠. 왜? 항상 접전에 꼬라지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리고 그나마 잘하던 칼리스테가 활약이 좀 부진하고 나머지 경기들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얘 때문에 이거 간다 이거는 너무 주먹구구식 분석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어디다가 오늘 포커싱을 두고 싶냐면 승패보다는 저번에도 제가 4.5를 오버를 본 적이 있을 거야. 제가 이거 해당되는 팀들은 딱 정해져 있어. 그 말하는 이유가 있어. 왜? 1년은 특수성이 좀 있는 팀들은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없고 일단은 이오넴 자체도 최근에 다득점을 상당히 하면서 오버도 해주고 그런 부분 가져가는데 일단 이토는 이해를 하겠어. 근데 오노는 좋아봐야 우리가 알고 있던 오노 잘하던 오노는 아니라는 거잖아. 좋아지고 있는 거지. 맞잖아요. 그리고 그전 요 둘이 붙었을 때 뭐 많이 저득점이거나 아니면 투수선을 많이 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그런 건 있었어요. 둘이 붙었을 때 한 팀이 점수를 지는 날에는 아예 안 내건 1점밖에 못 내버린다 이런 거 있는데 그리고 그것도 데이터가 많지는 않아요. 뭐 많이 뭐 1년에 인터리 해봐야 그 뭐 이 팀만 계속 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분명 니오넴도 이 마이너면서 타격점 발생하고 8.5점 4점 2점인데 오노도 우리가 알고 있던 오노 옛날 오노하고 스가노 나면 4.5 받을 때도 좀 있었잖아요. 그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다 이유가 있고 이토 잘 던져서 불안하고 뭐 모이넬로 했을 때 5.5 받고 그다음 뭐 그래도 그때도 4대 4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점수 안 되면 이거 역도 못 가고 풀도 못 가요. 그래서 결국 니온행 갈 수밖에 없고 어제 또 그 한 경기는 절다가 또 다시 4대1 4대1 8대7 5대0 뭐 그냥 우리가 잘하던 니오넴의 모습 마인도 많이 가던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니오넴 찍어주면 되고 당연히 투수 차이도 있고 근데 이제 4.5라는 건 한번 생각은 해볼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나머지 설명할 거 없다고 봐.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왜?
당연히 전력 설명을 하면 주니치에서는 아쉬운 부분들이 많죠. 그리고 좋은 점을 내긴 해도 그게 될지 안 될지 확실하게 모르잖아요. 그날 돼봐야 아는 거니까. 그건 정확한 분석을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4.5랑 무지성 그냥 오버 보는 건 아니고 한번 가보면 할 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니오넴도 마인 기지를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디트, 니오넴, 휴지, 기아 이기면 좀 그 이상까지도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 그지? 그럼 마인을 갈 필요는 없고 이거는 오버를 가면 되죠. 그게 더 빨리 끝날 거니까. 그리고 확률적으로 또 뭐 니오넴 마인을 정하면 뭐 니오넴 마인도 갈 수도 있지만 문전 경기라서. 근데 오바가 더 빠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게 더 낫죠. 굳이 뭐 아켜 이별을 SH님 추천 무리하게 갈 필요는 감사합니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한신하고 소뱅 이거는 소뱅 쭉 갈 겁니다. 방향은 열 받지 않거든. 한신 마인 같고 한신 반대 같고 세이브 때 반대 같고 듀플란티어 때 반대 같고 어제는 디플란티어가 잘해서 이기고 맞죠? 소프트뱅크는 마에다 준 또 안타를 치는데 나쁠 것이 없고 일단 모이넬로 나왔는데 1.69면은 난 이거 그냥은 못 빼기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드노? 전혀 문제가 없어. 아무리 꼬시는 배당이 전혀 문제가 없는 거 어떡할 건데. 16대 2를 하고 그 뭐야 말로 홈런 친 거지. 그 히로 그 용병이 그거 말고는 마연의 승에 4점대 나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소병이 나와주고 있잖아. 그래서 어느덧 34승 28패야. 5할 승률이 머물거나 거기서 언저리 왔다 갔다 했던 팀인데 투수도 안타 치고 그러다 보니까 맞잖아. 모이넬로는 아직 1패도 그럼 1패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보다는 폰세를 여러분이 와 반대 보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 9수도 넘어버리고 여러분 좋아하는 9수 넘어버리고 그런 거 했잖아. 그럼 뭐는 폰세 같은 느낌 아니야. 국내 야구의 폰세 같은 느낌이잖아. 그리고 그 경기 잘 결국 안 지잖아. 무승부 만들어 버리잖아. 그죠? 하나랑 LG 했는데 공략을 했어. 근데 동점하고 그 이상은 또 안 줘. 그러니까 쉽지 않고 한신도 우찌 됐던가 어제 찬스가 좀 많았었어. 근데 겨우 마인을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안 좋았던 것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세이브 저득점 내고 점수도 많이 못 냈고 후반에 점수 내지만 갔던 것도 있는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건 뭐 고민할 필요가 없다. 무라카미가 백날 엄청 좋아봐야 어제도 찔끔찔끔이고 뭐 별로 엄청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아니다. 그리고 그 전에 8점을 냈으면 한 4점 정도는 나왔어야지. 누구랑 붙는데 소뱅이랑 붙는데 맞죠? 그래서 저득점을 가든 다득점을 가든 팽팽히 가든 지금 나는 한신 좋다. 너무 입맛대로 간다. 승 갈 때는 승 가고 역배 갈 때는 세이브 반대가 세이브가 보고 두플란티어 1점 똥배 받았을 때는 안 갈 때 안 가고 갈 때는 쓰는데 추천은 안 하고 제일 안 좋은 경기를 해버리고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지금 4.5가 되어 있는데 근데 뭐 어차피 언어바 보드는 언더는 여러분이 봐도 안 가실 거고 오바 볼 수밖에 없고 근데 오바보다는 승이 확실히 좋겠죠. 굳이 말승까지도 오늘 안 가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별 문제점이 없잖아요. 이 팀은 지금 뭐 그 말로 홈런 맞는 경우는 야구를 하다 보면 생길 수도 있는데 잘 안 나오잖아. 이 소프트뱅크라는 팀 자체가 왜 그냥 점수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고 뭐 기본 가달이나 하니까 세대 교체를 하고 몇 년이 지나도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밑에 애들이 못하니까 발전이 없는 거기도 하지만 그다음 히로하고 라쿠는 보지만 많이 찍지는 않고 그리고 웃긴 게 라쿠텐도 이길 때는 이기고 점수 나오고 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3대0 이긴 경우도 있고 1대0도 있고 2대0이 있는데 하야카가 좀 운이 없네. 약간 아리아라 같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는 라쿠가 또 갔었어야 되는데 안 가고 그러니까 좀 못 믿어서 그런 게 있어. 근데 1선발이라도 다른 항상 얘기하지만 다른 팀들 1선발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고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모리시타가 조금 더 우위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고 어제도 그런 부분이 나왔잖아요. 3대1 더 내야죠. 아니면 야구도 더 내든지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히로시마가 조금 더 낫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리시타가 에이스가 못되고 1선발급의 저득점은 못해주고 있지만 하야카랑 레벨 차이는 좀 많이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포텐 기준이니까 이제 유망주 기준에서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지. 근데 이제 자리를 잡아서 리더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 거기서 못 믿었지 그렇지.
하야카와도 알바트로스, 나왔을 때 엔비디아 그냥 승률 88님 자체가 추천 현저히 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얘가 적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오는 경기들마다 약간 아리아르처럼 좀 불리하기도 하고 지가 못 던진 경기도 있었고, 물론 대부분 경기는 그래도 일선발이고 유망주니까 잘 던진 부분도 있지만 히로도 터져버리면 이거 그런 부분에 전형적으로 빅보고43님 약할 추천 게 지금 이 감사합니다. 하야카와라고 보여지거든요. 1승 5패는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그래서 저는 히로랑 저득점 다득점 쪽으로 히로는 언더를 보기 힘들고 내 가지고 하는 컬러들이 거의 10중 8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 국야는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하게 되면 좀 길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거의 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방수량 때문에. 근데 또 설명을 해야 또 내일 에르난데스하고 최승용 나오면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저는 LG 두산인데 그것밖에 설명할 게 없어요. 그 뭐냐, 이제 라이벌이면 아직까지는 이제는 무조건 LG가 앞서죠. 근데 이제 한 경기 두 경기씩은 한 경기씩은 꼭 두산이 챙겨간다 어떻게든.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은 많이 퇴색이 된 부분들이고 LG는 일단 예상대로 어제 제가 NC승 갔었잖아, 그죠? 그리고 민, 2차전도 질 님 뻔했고 추천 감사합니다. 1차전은 졌죠. 그래서 뭔가 동력 자체를 좀 많이 잃은 게 아닌가. 그거는 뭐 투수 때문일 수도 있고 불펜 때문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연경혁 감독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일단 저배당 경기 가기에는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다고 해서 LG가 두산 상대로 마인을 엄청 많이 한 건 아니에요. 역마인도 많이 당해요, 반대로. 그리고 두산도 어쨌든 키움한테는 잡고 마지막 경기도 이기고 그리고 지금 그 더가웃 그 두산 유튜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옛날에 홍성은 있고 그 두산 분위기 좋은 시절 있죠. 그 분위기를 하려고 뭐 고참 야 원래 그런 게 좀 없었어. 승엽이 형이 있을 때도 있었는가는 몰라. 뭐 그렇게 단결된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었거든. 근데 확실히 일반 승에 지금 코에닌이든 에르난데스든 얘네들 지금 치리노스든 지금 폼도 폼이고 분위기 자체가 꺾여 있기 때문에 1.4를 가기는 그래요. 저는 LG 열받지 않습니다. LG 갈 때 LG 가고 오바 갈 때 오바 가고 그 다음에 반대부터 키움 해서 알칸타라 가고 그렇다고 두산도 썩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긴 하니까 NC 때도 어제 물론 LG NC 보고 그저께는 이제 NC 프렌을 말하고 주기는 LG 승을 줬었는데 물론 조합은 안 가져갔지만 프렌 정도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서 젊은 카드 중에서 가장 괜찮은 건 승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7.5 애매하게 줄 수 있다고 봐요. 그건 두산 때문이기도 하고 LG도 그런 경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라이벌리는 이 한신하고 요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언더보기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다. 오바를 좋아서 찍고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면 안 찍는 정도는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뭐 언더 수치가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기준점 상관없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두산이 뭐 바라는 건 많지만 타격이 완전 적어서 아예 그냥 공격력이 안 된다 이렇게 보기도 좀 힘들고 나올 거는 또 나오다 보니까 또 하나 아다리 걸리면은 어제 같은 결과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걸 맞으면 또 많이 쳐맞고 이틀 전엔 또 삼성 마인이 떴잖아. 우리 삼성 마인 갔었잖아. 그날 좀 먹기 어려운 날에, 그지? 그다음 스가고 기아인데 양현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뭐 기대치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김광현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냥 뭐 이 이름값들 싸움은 재밌겠지만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누가 좀 더 못하냐고 봤을 때는 김광현이 조금 더 못해 보이긴 하죠. 수치 때문에 그리고 하는 역할들 그리고 돈 비중 이런 것 때문에 그렇긴 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기아 결국 올라오고 마인을 많이 하고 세 경기 다 잡았고 첫 경기 때는 오바 갔었고 그 다음에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거를 깼어요. 34승 33패 하다가 꼭 그 세 경기 네 경기 이기면 그때부터 지고 그러니까 발판이 마련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보니까 위에랑 3위랑 별 차이가 안 나거든. 물론 지금 이제 7위까지는 8위랑 7위는 좀 차이가 나고 8위 9위까지 차이 나고 그 전까지는 연승 타버리면 별 차이가 없어요. 기아 체감상은 그렇게 많이 지고 화나고 하지만은 올라올 팀은 결국 올라온다. 그것도 통용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SSG 같은 경우는 이제 왔다리 갔다리 고점 찍었다가 저점 찍었다가 그다음 키움 경기 때 피로도를 이렇게 가져갈 경기였나?
그리고 한 경기는 또 지고 물론 뭐 키움도 되게 못했죠. 말로 만들어주고 9회 결국 그지? 그래서 저는 그래도 기아를 봐야 된다는 생각하는 거고 이것도 이제 제가 이번 주에 다득점을 좀 많이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다득점 좀 봐야 되지 않나. SSG 경기도 키움 경기 오버 괜찮았었던 부분들. 얘네도 어쨌든 투수 보고 하는 거는 화이트하고 문승원이밖에 없으니까 다득점 볼 수 있지 않나 싶고 일단 기아는 이기면 확 해버리는 거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는 몇 달 동안 가든 안 가든 나오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홈이든 원정이든 그런 거고 뭐 NC전도 있었죠. NC 오버가 안 나서 그렇긴 하지만은 뭐 그런 뉘앙스가 많았잖아. KT 경기도 마찬가지고. 그걸 이제 극복을 하다 보니까 뭐 수비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뭐 복귀자들의 아쉬움도 있지만은 렌저 뺏긴 태사님 추천 감사합니다. 역시 우승을 했던 팀은 다르긴 좀 다르다 그런 생각은 들죠. 그다음 롯데하고 삼성 이거 뭐 점수 저득점 나는 게 많이 없죠. 점수 웬만하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삼성은 저는 왜 자꾸 김대호 카드나 이 육선엽 카드나 육선엽이 그렇다 진짜 황동자고는 김대호하고 양창섭 이런 카드를 지금 한 경기 급한데 저는 좀 의문이 드네요. 물론 기회는 줄 수 있고 한데 좌승현도 계속 쓰고요. 쓸 수는 있지만은 라온님 추천 감사합니다. 썼다 뺐다 해도 좀 되잖아요. 그렇다고 김대호가 뭐 중간 역할도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간보하는 그 머리 처박은 거 요 강민호 그거 오히려 복수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뭐 자기가 잘못한 거긴 하지만 그리고 확실히 다저스 산들은 화이트든 간보하든 아무리 오선발급이라도 다저스 오선발이 자주 나오거나 유망주이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당연히 롯데 쪽이 좀 무대가 왜냐면 지금 세용이도 깨지고 데이비슨도 좀 안 좋은 흐름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신인급들이나 아니면 뭐 엄청나게 답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 그리고 당연히 이게 지금 기준점이 몇 점이고 9점인데 언더 보기 힘들죠. 클래식 매치 항상 보시면 특히 라팡 언더 보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저번에도 간보아 때 9.5 첫 경기였는데 이제 좋게 봤기 때문에 저점 맞는데 그것도 9점 언저리였나 아니면 9점 겨우 했거나 아니면 9.5였는데 9점을 했었나 아니면 9.5에서 겨우 오버를 했었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리고 거의 다 10점이야. 11점, 12점은 줘야 되는 그런 경기야. 그래 줘도 좀 불안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뭐 롯데 승에 오버 정도는 볼 수 님 있다고 추천 생각을 감사합니다. 합니다. 알겠지? 그리고 오너브 쪽으로 구개는 특히 접근을 좀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쿠에바스 삼성 만나가지고 반등은 했고요. 목지훈이는 잘할 때 못할 때 좀 아직까지는 왔다리 갔다리 좀 심하거든요. 그리고 NC는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네. LG한테 좀 잘 이기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네. 그리고 번했는데 오늘 아마 우치돼서 못 하겠는데 LG 세이커스 시구할 건데 시구 못 하겠죠. 아니면 시구만 하고 뭐 그래 될 수도 경기가 안 진행될 수도 있고요. 일단 시구 예정이고 그 LG는 웃긴 게 저 NC랑 그 관람을 같이 안 하고 LG 서울 농구 팬들만 이게 생각을 하는 건지 NC랑 좀 하면 안 괜찮겠나. NC 시구 와가지고 좋아. 다음 주 롯데랑 할 때 LG랑 하더라고. 물론 뭐 LG가 이제 응원해주고 세레머니 해주고 그렇게 하긴 했지. KT하고 NC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KT가 좀 강점을 가져가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알 수 있는 건 이제 김희집이가 확실히 살아나다 보니까 분위기가 확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안 하더라도 NC가 타격에 대한 거 가지고는 뭐 웬만한 강팀 못지 않습니다. 뭐 당연히 3할 타자 그 3명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작년 홈런왕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유망주 2명 가지고 있고 김영준 터지면 또 터지고 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이 경기도 언더보기는 쉽지가 않은 경기라고 봐요. 그래서 그만큼 10.5를 줬네요. 쿠에바스는 삼성 킬러라서 나온 거고 그때 쿠에바스 보고 그 다음에 그날 그 뒤에 KT는 입만대로 해줘요. 근데 계속 저 배당에 대한 이 불안성들은 해주긴 해줬단 말이지. 난 LG 이긴 거 엄청 크다고 봐요. 그리고 기아도 할만했었잖아요. 그죠? 뭐 결국은 졌는데 NC가 저력은 확실히 있어. 좀 불펜이 조금 더 잡아주든지 이렇다 하면 좋은데 약간 젖잘스자고 경기를 만들 줄은 알아. 마무리를 못 지어서 마무리를 못 지어서 그렇지. 그리고 목지훈도 또 생각해 보면 보크라든지 이런 거 기억나시죠?
투구 동작 자체들이 이중 동작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거든. 실제로 삼성전에 포크 경고 한번 먹었고 불안불안했고. 그래서 약간 널뛰기 피칭이야 목지훈이 같은 경우는. 그리고 목지훈이 내려가고 신영우 올랐잖아. 근데 신영우가 이제 또 다시 로테이션 된 거. 신영우 오늘 2군에서 또 뛰던데. 뭐 경쟁 돌리는 거죠, 그죠? 증명은 1년 동안 풀로는 아직 안 뛰었고, 그죠? 그래서 저는 NC 프렌에다 그냥 오버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거는. 아까 두산도 그렇게 봤었고, 롯데는 저 배당이 가도 될 것 같고, 그럼 기아는 여기인데, 기아 봅니다. 역배 프렌, 역배 프렌 오버, 아니면 전반. 그다음 하나오 키움. 그게 뭐 나쁠 거 폼스 아직도 안 졌고, 패디보다 더 잘하는 놈이다. 패디는 야구다 보니까 그래도 질 수도 있고 집니다. 지는 경우도 있었잖아. 폰세는 그런 경기 위기는 와. 근데 그런 경기 지는 패배를 안 먹어. 그래서 뭐 근데 진짜 힘들어. 아니 잘하든 못하든 진짜 운까지 좋다 이 친구는. 맞아. 야구라는 게 이게 입맛대로 안 되고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맞잖아. 안 되다가 그냥 또 원래대로 해봤는데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배팅도 그렇고 그 투수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저는 뭐 경기들이 뭐 안일하게 그런 부분은 없고, 어제도 4대3이었죠. 그리고 하나랑 기아랑 에서도 3대2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중에서 가장 대장이기 때문에 맞죠. LG 일반승을 갖고 보면 하나 일반승 가는 게 맞겠죠. 맞죠. 그리고 알칸타라 나왔는데 알칸타라 나온 경기도 다득점에서 이긴 건 또 아니고요. 어찌됐든가 SSG도 불안했는데 두 경기는 잡았어요. 한 경기는 정준자가 그 9회 말에 난리 떨어가지고 말로 만들어놓고 진 거고요. 좀 그다음 두산은 키움은 이긴다고 했잖아요. LG는 지는데 두산은 LG보다는 못하는데 키움한테 데이지는 않는다 했잖아. 근데 다 졌잖아요. 예상대로. 물론 배팅은 잘 안 가지만 재미는 없다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 가야겠지. 그럼 마에는요? 그리고 항상 하나는 7.5 받는데 8.5나. 왜? 전체적인 타격보다는 근데 전체적인 타격 됐는데 그게 이제 좀 더 나아줘야 된다는 거지. 특히 용병하고 고참들의 이제 좀 2할 후반대는 좀 찍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인데 뭐 키움 정도야. 뭐 랜더스도 순식간에 10점 내고 뭐 8점 내고 하는데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1만 정도는 볼 수 있고 세포 용도로면은 쓸 수 있죠. 그리고 키움의 타자들이 면면들을 보면 뭐 이주영도 있고 송성문도 있고 뭐 베테랑들도 있고 하지만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LG 생각하시면 될 거잖아요, 그죠? 그 경기가 2대2가 나왔나? 점수가 얼마 안 나왔습니다. 연장에 최현성이 홈런 쳤는데도 겨우 오만가 아니면 언더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적특은 싫어해갖고 최현성이 투아웃에서 이제 마지막 공격일 거야. 이제 그 다음 이제 무승부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득점 보도록 하고 의욕부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잠깐 뭐 꿈틀대는 거에 한순간이죠. 그 오래 갈 수가 없죠. 그거는 이제 뭐 멤버 뎁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배구 보겠습니다. 딱 깔끔하게 두 개 있는데 그리고 느바는 안 갔습니다. 느바는 뭐 딱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오반 봤는데 오반은 했지 않나 싶은데 불가리아하고 체코인데 여러분 봤을 때 그냥 이탈리아 마인 할 것 같고 불가리아 마인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실력도 실력이고 설명도 설명이지만 당연히 라인업이 레이즈1478님 추천 중요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력대로 안 하고 그냥 좀 최선을 다 안 하고 이런 팀들도 분명 있기 때문에 제일 정확한 거는 그 목전에 뒀을 때 제일 배팅하기에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 때문에 제가 다른 걸 분석을 안 하고 그러기도 좀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다득점 위주로 좀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프렌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배당을 받았을 때는 물론 이탈리아 일본보다 잘하고 일본도 뭐 셧아웃은 하곤 했지만은 이탈리아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 않나요 하는데 지금 모든 경기들이 2.5도 좀 시원하게 나와주는 경기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 대표적인 게 우리가 배팅을 안 했을 때 한국도 막 이기고 그랬던 부분들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선수는 어차피 형님들이 1주차 때 보고 지금 최근의 경기들을 봤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너무 잘 안다고
여배든 남배든 우린 남배도 불가리아를 좋게 봤고 여배도 좋게 봤단 말이야. 근데 전력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불가리아 세 보이고 체코가 세 보이잖아. 그리고 심지어 어제 독일도 독일 승에 제가 오바 보고 오바 가장 좋다고는 했지만 쉽게 이기지는 못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세트 때. 근데 이런 게 전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하고 그런 것보다는 좀 할만한 경기들이 많다. 그냥 깨지는 경우들이 잘 없고 반대가 또 이제 엄청 못하는 팀 이기면 또 이제 오버를 하는 형태. 반대로 역으로 언더날 수도 있잖아요. 뭐 기준이 작든 기준이 크든. 그렇기 때문에 프렌이나 보면 되고 지금 체코라든지 일본도 너무 이런 값대로 가면 안 돼. 불가리아는 원래 엄청 그렇게 근본이 있어서 엄청 강팀은 아니고 그냥 나름 잘하네 남배든 여배든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시아 불가리아 남자도 간 거고 여자도 좋다고 해서 배당 좋았을 때 한번 언급을 한 거고 그런 거거든. 그래서 저는 프렌하고 오버 쪽으로 가는 게 좋고 그렇다고 뭐 일반승이 1.47이라든지 이태리는 배당이 없겠죠. 일반승이 1.18이겠죠. 그래서 오바나 프렌 쪽으로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경기지 않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일본이 또 단풀이기 때문에 이번 그 네이션 배구는 좀 특수성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3.46 단풀 갈 가능성도 조금 있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체코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2배짜리 두 개를 한다면 역배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인도 1.43이고 그다음 불가리아 승도 1.47인데 그럴 거면은 굳이 오늘 뭐 국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메리트 있다 하더라도 이게 배당 메리트는 나는 크게는 없다고 봐요.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차라리 오바 가는 쪽이 확률이 높고 오늘도 보셨잖아요 경기를. 그리고 제가 안 갔을 때 이틀 전인가 그때 프렌 있고 뭐 실제로 약팀들이 거의 프렌하고 프랑스만 봤었거든요. 프랑스만 프렌 봤었거든. 근데 뭐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바 좋고 뭐 프렌 좋았고 프렌보다 오바 기분이 좋으니까 오바 많이 했으니까 뭐 두 폴만 잡아도 한 3배 나왔겠죠. 근데 후회하진 않고요. 어차피 걔네들이 뭐 근본이 한국도 그렇고 그래서 나중에 10시 반에 오늘 한국 경기 뜨면 그거는 프렌을 볼 겁니다. 남자 배구도 지금 네이션 배구는 아니고 네이션 밑에 거 하고 있는데 지금 물론 뭐 네이션컵에서 잘하고 저 밑에 급에서 잘한다고 해서 한국이 그래도 한때는 진짜 배구 그래도 아시아에서는 좀 하던 팀인데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기고 있고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완전 반대였잖아. 그냥 가지 말라 했잖아. 여러분 5기로 막 한국 130 오버 가볼까요? 첫 번째 아르로님 첫 추천 이기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가지 말라 했잖아. 그 결국 거의 거의 다 진 게 다 졌지. 그 할만한 팀들도 케냐 이런 팀들한테도 그죠. 그래서 그거는 2.5 줘서 배당이 괜찮으면은 10시 경기일 건데 아마. 그 붙는 팀도 할만한 팀이고. 그래서 프랭 가는 게 괜찮아. 그거는 일단 나중에 뜰 것 같고요. 어차피 10시 이후로면 어차피 야간 방송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재료를 만들 예정입니다. 알겠지?